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한 거짓말을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잘못을 감추고 덮으려고 거짓말로 속이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남편과 시누이가 그런 경우에 속하죠. 자기들 인생만 망쳤으면 꼴 좋다고 박수라도 칠 텐데 그 인간들의 속임수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파렴치한 남편과 뻔뻔스러운 시누이 덕분에 결혼 생활이 파탄나 버린 어이없는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유통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거짓말이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에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거래하는 식당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주류 대리점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식당 주인들 사이에서 저희 아버지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 이쪽에 도는 소문 다 들었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상도덕은 지켜야지. 당신 사업 이따위로 지저분하게 할 거야? 김 사장,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무슨 지저분한 짓을 했다는 거야? 자네 거래처에 내가 탈세했다는 거짓말을 쳤다며? 내 거래처인 거 알고 퍼뜨린 소문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호구로 보여?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 김 사장 욕한 적 없어. 정말이야. 아버지는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아닌 척 연기를 하셨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도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가락질까지 하시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자네가 헛소문 퍼뜨린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구역에 와서 사기치고 있으면 정 사장이 본사 속이고 거래 대금 빼돌리는 거 다 찔러버릴 거야.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비셨습니다. 김 사장, 알았어.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화 풀어. 내가 술 한 잔 살게. 하지만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놓으면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셨죠. 그러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도 나서서 아버지를 말릴 정도였는데요. 여보, 적당히 좀 해요. 동네에 소문 쫙 퍼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왕따 당해요. 왕따는 무슨, 내가 잘 나가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김 사장이 당신 비리 조사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절대 안 들키게 잘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버지의 거듭되는 속임수에 앙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결국 본사에 아버지의 비리 사실을 일러바쳐서 아버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죠. 아버지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본사에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버려서 업계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3년 만에 다시 재기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자신을 망하게 만든 김 사장을 조사해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내셨거든요.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 증거를 본사 직원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본사에서 김 사장이 운영하던 대리점을 계약 해지한 후에 그 대리점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탈세의 증거를 알아봐준 대가로 본사와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로 제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남을 속이면서 살면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요.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컸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1년 선배였거든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달리 아주 정직하고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서 서로 속이지 말자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어느 날은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날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혜가 어제 나 뭐 했냐고 물어보면 어제 나하고 같이 있었다고 좀 말해줘. 어제 나랑 같이 안 있었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정혜 몰래 따로 만나는 여자애가 있는데 정혜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 어제 계속 뭐 했냐고 캐묻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 동기 중에 한 명이 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귄 지도 오래돼서 애만 없을 뿐이지 집안도 다 아는 사이라서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동기들 사이에서 졸업만 하면 식을 올릴 것 같다는 말도 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여자 후배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내가 미쳤냐? 나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저리 가라. 정우야, 벌써 너하고 밤새 술 마셨다고 말했단 말이야. 한 번만 도와줘라. 안 그러면 나 집에서 쫓겨나. 거짓말해준 거 들키면 나는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정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 빌어. 괜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남편은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것도 모자라 친구의 동거녀에게 사실대로 말해버리더군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손 쓸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친구는 동거녀와 대판 싸웠고 화가 난 동거녀는 갈라서 자고 난리를 쳤다고 하죠. 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학교에서도 남편이 이상한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남편 동기는 물론 제 학번 동기들까지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야, 소문 들었냐? 정우 선배 완전 쫌생이 같아. 친구 사이에 그런 건 서로 덮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자 동기들은 남편의 의리 없는 행동을 비난했지만 여자 동기들은 그 반대였죠. 정우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선배랑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선배들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들은 남편을 의리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여자였기에 남편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오직 저만 바라보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반해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은 성격이나 행동이 남편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남매가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자 관계가 복잡해 보였죠. 신우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남자 사진이 있길래 남자친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남자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례인 걸 알면서도 깜짝 놀라 남자친구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글쎄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거 있죠? 언니, 나는 말이에요.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못해요. 최소한 남자가 둘 이상은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자기 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 해달라는 놈이 제가 바람 피는 것 같다며 막 화내는 거 있죠? 그래서 뻥 차버렸어요. 누가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웃기지 않아요? 조잘조잘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신우이는 양다리는 기본이고 세 다리까지 걸치면서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은근슬쩍 잔소리를 해보았죠. 운주야,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은 남자들도 질투심이 많아서 잘못하면 봉변 당할 수 있어. 뭐 어때요? 그동안 한 번도 해코지 당한 적도 없어요. 제가 뒤처리는 깔끔하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우이를 보니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나더군요. 여러분도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무참하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신우이를 폭행할까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도 신우이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지 오빠를 닮지. 주워온 애처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닮았는지 몰라. 기집애가 남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다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타서 미치겠다. 내가 뭐라 해도 고등학생 때부터 나 몰래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있지? 네? 고등학생 때부터요? 제가 놀라서 반문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신우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들 몰래 남학생들과 어울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우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남학생들과 놀러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해봤다고 합니다.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녀? 공부하느라 늦게 오는 거라고 하더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오빠가 무슨 참견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다가 큰일 나. 덜컥 애라도 들어서면 어쩌려고. 이상한 남자 만나면 사기당하고 매 맞고 다닐 수도 있어. 아유, 저리 좀 가. 다 친한 애들이니까 그런 일 없다니까. 짜증나게 좀 하지 마. 신우이가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남편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이의 탈선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더 집착했는데요. 신우이는 오빠의 간섭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학이 다가오자 신우이가 가족들 몰래 남학생들과 외박을 했다는 거 있죠? 결국 남편이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신우이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신우이가 발버둥 치면서 남편의 손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잡히는 대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고 해요. 이거나, 이게 뭐야? 오빠 미쳤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어떡해. 내 머리카락. 나 어떻게 학교 가라고 이러는 건데. 신우이는 울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선택한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방학이 끝날 때까지 집안에서만 지냈지만 그 후로는 그 방법도 쓸 수 없었죠. 신우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영악해져서 남편을 속이고 다녔거든요.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우이에게 한마디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운주야, 적당히 해라.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한테 왜 그래? 결국 남편은 설득이 안 되는 신우이를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가 신우이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신우이가 전화나 문자를 씹어버리자 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랐는지 매일 집 앞에서 신우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러다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신우이는 태평하게 짜증만 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어떡해? 오빠가 쫓아내주면 안 돼? 경찰 부르면 가르나?
경찰 부른다고 가겠냐? 경찰들 간 것 같으면 다시 집 앞으로 오겠지. 네가 좋아서 만난 거니까 정리도 네가 알아서 해. 난 벌써 정리했는데 저 자식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고. 아, 짜증나 죽겠어. 오빠가 좀 도와줘. 신우이가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스토커를 만나보았습니다. 집 근처 술집에서 한잔하자고 하고 차분하게 달래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은주가 반말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어린 것 같으니까 말 놓을게. 은주가 그렇게 좋아? 네, 형님. 저도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은주는 좀 아니다. 걔는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해. 네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만한 애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인연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놓아주질 못하면 서로만 힘들어져. 남편은 스토커를 떼어놓기 위해 은주를 안 좋게 말하며 오히려 스토커가 아깝다는 말로 둘러댔다고 하죠. 그러자 그 스토커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서 다독여 주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스토커도 마음이 풀렸는지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나이답게 놓아주겠습니다. 저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었다. 다음에는 은주 같은 여자 만나지 마라. 너도 곧 다른 인연 만나게 될 거야. 남편은 스토커가 술에 취해서 한 말 같아 속으로 경계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그 스토커 녀석이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신났는지 방방 뛰면서 남편에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싸! 진짜로 그 자식 안 찾아왔어.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왔다니까. 오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번에 한턱 쏠게. 한턱 쏘긴 뭘 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행동 조심해라. 요즘 세상 흉흉한 줄도 모르고. 겉만 멀쩡한 또라이들 많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아, 알겠어. 조심하면 될 거 아냐. 잔소리 좀 하지 마. 신우이가 신경질을 부르면서 획 나가버리길래 이러다 또 사고치고 오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일로 신우이가 그 일을 계기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한눈판 사이에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신우이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야, 네가 데려오는 남자놈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본 것만 해도 2명이 넘는다. 설마 너 예전처럼 여러 명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건 언제 봤어? 집 앞에서 헤어진 건데 설마 나 감시하고 있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많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 그러니까 몇 명 만나고 있냐고. 한 3명 정도 돼. 결혼할 사람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정리해. 너 그러다 또 스토킹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뉴스도 안 보냐? 그러다가 칼부림 나는 거야. 아, 알겠다고.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와서 결혼하려고 했어. 신우의 말을 듣고 온 남편이 저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답답한 인간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말대로 만나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직업도 건축 설계사라서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신우이랑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이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제될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더니 상견례를 마친 뒤에 신우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 남자 관계 정리한 거 확실하지?
결혼했는데 또 옛날 버릇 나오면 정말 너 죽고 나 죽고야.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 걱정돼서 이러는 거라고. 알겠다니까. 오빠는 맨날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역시나 신우이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버릇없게 구는데 남편은 신우이를 볼 때마다 남자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라고 단단히 주의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도 신우이는 겁먹지 않았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오빠나 잘해. 오빠는 그렇게 떳떳해? 어릴 때 이런 적 없냐고. 왜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 신우이가 남편을 눈을 부라린 만큼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제가 딸이 출산할 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며 시댁살이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 사이에 먹구름이 끼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카드 내역서를 발견됐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남편이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최근에 제주도를 간 적이 없었죠. 여보, 차에 있는 카드 내역서 뭐야? 제주도행 티켓은 왜 끊어놨어? 아, 그거 은주가 끊어달라고 해서 내 카드로 결제한 거야. 자기 카드나 서방님 카드를 쓰면 되지. 왜 당신한테 부탁을 한 거래? 은주 카드가 한도 초과로 정지됐거든.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제주도 가는 거라 외부 카드 쓰기가 곤란하대. 뭐가 곤란하대? 개인적인 일이면 여행밖에 없잖아. 도대체 누구랑 여행을 갔길래 그래?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남편이 모른다고 회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는데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육아만 하다 보니 무료하고 따분했었거든요. 제 유일한 낙이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제 딸아이를 재우고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얼른 받아보았는데요. 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간만에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살 건데 같이 갈래요? 당연히 좋지. 나도 간만에 백화점 구경이나 해야겠다. 마침 친정엄마도 있겠다. 딸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신우이랑 같이 백화점을 둘러봤습니다. 신우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생겼는지 한번 입어보고 사길래 옆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밖에 보이지 않아서 무심코 카드 정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쓰게? 카드 정지는 풀렸어? 무슨 소리예요? 나 카드 정지된 적 없는데? 그래? 남편이 잘못 알았나 보네. 미연이 아빠가 신용카드가 정지됐다고 말해준 적이 있거든. 그 뒤로 신우이가 조용해지길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제가 카드 이야기를 꺼낸 게 기분 나빴나 싶어서 다른 화제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본 건데요. 참, 제주도는 잘 다녀왔어? 누구랑 다녀온 거야? 회사 출장이었나? 제주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오빠가 말한 거예요?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제주도를 다녀온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며칠 휴가 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행이나 가려고 했죠. 오빠가 제주도 티켓을 끊어줘서 혼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렇구나. 엄청 좋았겠네.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있어? 좀 보자. 아, 아니 사진은 없어요. 저 원래 사진 같은 거 안 찍어요. 저는 금세 신우이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신우이는 혼자 갔다고 했지만 카드 내역서에 찍힌 결제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론 2명분의 항공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고질병이 도져서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은데 남편이 왜 감싸주는 걸까 싶더군요. 남편이 왜 그런지 몰라도 시댁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신우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신우이와 헤어지자마자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서 신우이의 제주도행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신우이가 회사 출장 때문에 제주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혼자 여행 간 거라면 신우이가 서방님에게 숨길 이유가 없겠죠. 신우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학 후배 녀석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신우이 회사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가 있었거든요. 연락처를 뒤져서 오랜만에 대학 후배 녀석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머,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니? 좀 급한 일이라 그래. 뭔데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은주가 내 신우이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죠. 회사에서는 어때? 요즘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안 들려? 아, 그게 말이죠. 안 그래도 헛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겠죠.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다닐게요. 사실 은주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거든. 요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해. 혹시라도 아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라. 후배 녀석은 비록 전화통화였지만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랑 회사에서 제법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 직원이랑 사귀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진짜인 것 같아요? 소문 말고 직접 본 건 없어? 증거 같은 거 없을까? 글쎄, 얼마 전에는 대놓고 자기 바람핀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남편한테 출장 간다고 둘러대고 제주도에 같이 다녀왔대요. 그 뒤로 대면대면 지내긴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후배 녀석이 말해준 대로 다 털어놓았죠.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이런 짓을 하네. 내가 은주 잘 타일러 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남편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보았는데요. 거실에서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화가 났는지 흥분한 목소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통화한 뒤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하고 통화한 거예요? 회사 여직원이랑 통화했어. 여보, 지금 새벽 1시예요. 그런데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못할 이유라도 있어? 내일 아침에 회의 자료를 잘못 준비해서 내가 야단 좀 친 거야. 남편은 여직원과 업무적인 대화만 했다고 우겼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보려고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요. 남편이 신우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야, 마누라가 눈치챈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진짜? 그럼 어떡하지? 우리 그이가 알면 난리 칠 텐데. 내가 우선 입막음은 해뒀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가정에 충실하자. 알았어. 오빠도 새언니 잘 감시하고 유나 만나는 거 들키지 마. 알았어. 근데 유나, 그년한테 다른 놈 붙은 것 같아서 짜증나. 저는 이 문자들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감춰주고 있었죠. 게다가 자기도 유나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 신우이의 외도 행각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제주도를 갈 수 있게 티켓도 끊어준 것 같았고요.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이 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남편보다 신우이에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신우이를 만나자마자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후배 녀석이 해준 말들도 전부 다 이야기하니 신우이가 뻔뻔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다고요. 신우이가 내연남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재미만 보려고 하다가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는 끊어낼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은 왜 끌어들인 거야? 네가 일부러 여자 소개시켜주면서 바람 피우라고 부추겼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신우이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술술 부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이야기하기론 남편이 먼저 신우이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야, 너 미쳤어?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엄마 쓰러지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그이한테 비밀로 하면 돼. 오빠만 비밀 지켜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안 돼. 이런 일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어. 외부한테 말할 테니까 불륜남 정리를 하든 이혼을 하든 알아서 해. 오빠, 안 돼. 그러다 내 인생 끝장나. 신우이가 남편에게 빌었지만 남편은 여동생의 불륜 사실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결국 남편을 공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다고 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오기로 했다며 억지로 내연녀를 만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 미모에 반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음 약속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남편에게 내연녀가 어땠냐고까지 물었죠. 오빠, 유나 어때? 좋아? 걔 진짜 예쁘지?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볼 거지? 계속 만나보겠다는 건 아니고 약속은 잡았으니까 일단 만나보려고. 만나서 이제 연락 끊자고 해야지. 네 친구니까 내가 유부남인 것도 말 못했단 말이야. 걔 오빠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어. 괜찮으니까 계속 만나봐. 오빠가 비밀 지켜주면 나도 비밀 지켜줄게. 내연녀에게 빠져버린 남편은 신우이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탄 운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우이 부탁도 다 들어주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오빠, 내가 유나 소개해줬으니까 내 부탁도 들어줘. 무슨 부탁? 이상한 거면 안 들어준다. 내가 만나는 남자랑 제주도 여행 좀 보내줘. 우리 남편 카드 쓰면 들킬 것 같단 말이야. 신우이는 내연녀를 소개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내연남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도와주면서 저와 서방님을 속인 거죠. 이중 생활을 6개월 넘게 해온 남편은 내연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새벽에 화를 냈던 거고요. 자기도 바람 피우는 주제에 내연녀에게 화를 내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하고 그동안 한 집에 지내왔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신우이는 울먹이면서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를 믿고 모든 걸 덮고 지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난 더 이상 용서 못해. 지금이라도 네가 저지른 일 책임져야지. 사과 한 번으로 무마할 생각하지 마. 네? 설마 다 말씀하시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언니도 이혼당해요. 이혼당하다니. 이혼은 너랑 네 오빠가 당하는 거지. 너 생각이란 게 있긴 한 거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니 죄송해요. 그런데 언니도 이혼하면 안 좋잖아요. 아무리 다들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한다고 해도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여자는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번만 눈 감아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 뭐? 이게 진짜 뻔뻔하게.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너 같은 거 사과 받아줄 마음도 없어. 지금 바로 서방님한테 가서 너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서방님한테 다 말한다고 하니 신우이가 서방님을 만나서 다 털어놓더군요.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방님의 얼굴이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우이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전부 다 뜯어버렸죠. 신우이는 서방님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모님, 집사람이 저지른 짓이 정말 괘씸해서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고 갈라서라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네. 자네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나. 내가 정말 미안하네. 딸을 잘못 키워서 자네한테 이런 수모를 다 겪게 하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슨 죄인가요? 딸 하나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 다 물어주고 신우이는 이혼당한 불륜녀로 소문나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에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우가 바람이 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어. 하지만 우리 미연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 이대로 못 살아요. 남편한테 배신감을 너무 느껴서 못 산다고요. 어머님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이러고 있을 일 아니에요. 아니다. 난 일어날 생각 없다. 네 마음 풀릴 때까지 100년이고 이러고 있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라. 어머님이 제 딸 미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사정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우리 미연이한테 못할 짓 했어. 내가 잠시 미쳤나 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당신, 우리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용서고 뭐고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지도 못하겠을 거라고. 할 말이 없어. 때려도 좋아. 아니, 차라리 내 뺨이라도 쳐주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남편이 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할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렸죠. 남편과는 지금 별거하는 중이지만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고이든 아니든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받아주면 안 되는 걸까요? 미연이가 자꾸만 남편을 찾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